악플 전쟁. 작가 이규희는 교사 활동을 했으며 작품으로는 어린 임금의 눈물, 독립군 소녀 해주, 할머니의 수요일 등이 있습니다. 5학년 5반 새학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서영이 전학을 왔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수수깡처럼 말라 눈에 확 띄었습니다. 엄마가 생선 가게를 하는 민주는 아이들이 퉁순이라고 놀리고 옷에서 냄새난다고 핀잔을 받았습니다. 민주는 전학 오자마자 반 아이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민서영이랑 친해지고 싶습니다. 민주는 진미라가 운영하는 핑크공주라는 카페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곤 합니다. 어떤 글도 남기지 않았지만 거기에 실린 글을 읽다 보면 그 아이들과 친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악 시간에 서영이는 브라질 동요 마마 파키타를 느리면서도 흥겨운 우리가락으로 편곡해서 연주했습니다. 선생님은 작곡 실력도 뛰어나지만 피아노 연주 솜씨가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음악 시간에 반주를 했었던 미라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미라와 진우는 학교에서 유명한 커플입니다. 진우가 서영이에게 관심을 모일까봐 불안해진 미라는 서영이를 골탕 먹일 기회만 엿봤습니다. 서영이 아빠는 탄자니아로 의료 봉사를 떠났습니다. 의류 디자이너인 엄마가 바빠 서영이를 위해 외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서영이는 음악 시간 이후에 미라가 자신을 싸늘하게 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영이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짱호 아이들과 민주, 그리고 남자친구들 셋, 모두 10명을 초대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만든 김밥과 유부초밥과 닭다리는 최고였습니다. 미라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아빠는 안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서영이는 의료봉사를 간 아빠를 자랑스럽게 말했고 진우가 부러워했습니다. 모두들 생일 선물을 서영이에게 주었습니다. 미라가 준 선물은 화려하고 촌스럽게 생긴 빨간 팬티와 브레이저였습니다. 서영이는 남자아이들 앞에서 그런 걸 보인다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밤 민주는 핑공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MSY는 거짓말쟁이란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흑설공주란 아이디로 올린 글이었습니다. MSY의 집에는 남자의 물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 아이는 아빠가 탄자니아로 의료봉사를 떠난 의사라고 했다. MSY는 아빠가 안 계시는 걸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게 틀림없다. 여자 신발만 있는 신발장 사진과 칫솔 3개가 꽂힌 사진이 같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주는 미라가 정말 야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모른 척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미라는 예상과 달리 밝은 서영이의 모습을 보고서 새 작전을 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후 후 흑설공주는 두 번째 글을 올렸습니다. MSY와 그 아이의 엄마가 헌옷 가게에서 옷을 한 보따리 사들고 나온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의사라는 것도 대치동에서 살다 왔다는 것도 몽땅 거짓말이며 과대망상증 환자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영이가 카페에 들어오지 않자 미라는 핑공 카페에 들어가 볼 것이란 쪽지를 서영이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영이는 가슴이 탁 막히고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흑설공주가 올린 글도 충격이었지만 아이들이 올린 댓글들을 보니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서영이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빠는 지금 탄자니아 은좀베 지역의 의료봉사를 나가 열심히 치료해주고 계십니다. 엄마는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디자이너입니다. 헌 옷을 이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천연염료로 염색한 옷감으로 옷을 만드는 아주 멋진 분입니다. 흑설공주는 반박할 증거를 내놓으라고 공격을 다시 했고 서영이는 아빠가 아프리카 아이를 진료하는 사진과 엄마의 패션쇼 사진을 올렸습니다. 흑설공주는 그런 사진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퍼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의사와 그 패션쇼가 민서영의 아빠와 엄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그야말로 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재미난 드라마라도 보는 듯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궁금해했습니다. 교실은 서영이와 미라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바보 왕자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렸습니다. 흑설공주는 무엇 때문에 거짓 정보로 민서영을 괴롭히는가? 당장 사과를 해야 한다. 서영이는 아빠와 엄마와 자신을 찍은 가족 사진을 올렸습니다. 미라는 민주를 짱호 아지트로 초대했습니다. 민주가 비싼 머리핀을 서영이 가방에 넣어주면 짱호 그룹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눈 딱 감고 딱 한 번만 해주면 짱구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다닐 수 있을 거고 놀리는 아이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짱구 아이들이 아이돌 사진으로 관심을 끌 때 민주는 머리핀을 서영이 가방에다 쑥 집어넣었습니다. 미라가 갑자기 자기 핀이 없어졌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가방 속에 든 것들을 와르르 쏟았습니다. 서영이도 가방을 거꾸로 들고 소지품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서영이 가방에서 미라가 잃어버린 머리핀이 나왔습니다. 미라는 겁도 없이 도둑질을 하다니 흑설공주의 말이 사실이었어 라고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영이는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고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미라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진우가 바보 왕자란 아이디로 자신을 배신하고 서영이 편을 든 게 오늘 미라가 꾸민 일의 이유였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온 서영이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자리에 앉아서도 그저 앞만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서영이는 하루하루 달라졌습니다. 교실에 있으면서도 그곳에 없는 듯 유령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주는 미라를 쫄래쫄래 따라갔고 미라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서 진짜로 자기 그룹에 끼워줄 줄 알았냐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민주는 화가 났습니다. 서영이를 배신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민주는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줄까 생각했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서영이 뒤를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갈 때 굉음 소리와 함께 달려가던 오토바이가 서영이를 쳤습니다. 민주는 구급차에 올라타 응급실로 갔습니다. 민주는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난 겁쟁이가 아니야. 내가 왜 너희들의 놀림감이 되어야 하지? 더 늦기 전에 서영이의 억울함을 모두에게 알려야 해. 민주는 카페에 민서영은 도둑이 아닙니다. 란 글을 올렸습니다. 미라가 부탁해 자신이 머리핀을 서영이 가방에 넣은 것도 썼습니다. 아이들은 미라에 대한 분노, 서영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의외로 민주에게 위로와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민주는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서영이를 찾았지만 서영이는 아무 말도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서영이는 민주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서영이는 엄마와 함께 아빠가 계신 탄자니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기 전에 카페에 들어가 글을 올렸습니다. 익명 뒤에 숨어서 공격하지 말고 당당히 앞에 나서서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얼마 후 미라는 서영이에게 사과의 글을 카페에 올렸고 민주는 서영이로부터 사진과 편지를 받았습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방관자와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였던 미라나 피해자인 서영이보다 방관자였던 민주의 이야기가 눈길을 끕니다. 따돌림을 받았던 민주에게 서영이는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는 자신이 받을 불이익을 생각하며 서영이의 억울함을 못 본 척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도둑으로 모는 작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맡기까지 했습니다.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은 옳은 일인지 살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나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흑설공주는 왜 거짓인 글을 카페에 올렸나요? 흑설공주가 올린 글을 보고 민주는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민주는 서영이에게 카페에 올린 글을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서영이에게 알려주어야 했을까요? 왜 그런가요? 서영이가 올린 사진으로 흑설공주의 주장은 거짓임이 판명되었습니다. 흑설공주는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나요? 미라는 왜 서영이를 도둑으로 몰았나요? 미라는 민주가 머리핀을 서영이의 가방에 넣어주면 짱호의 멤버가 될 수 있다고 꼬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미라가 말한 대로 머리핀을 넣었습니다. 민주는 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나요? 도둑이 되어버린 서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이는 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도둑 사건 이후 미라는 서영이의 결석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나요? 서영이는 초점이 없는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곤 했으며 멍하니 딴 생각을 하며 앉아있곤 했습니다. 서영이가 이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주는 서영이를 배신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만일 그런 계기가 없었다면 서영이를 배신한 자신을 미워했을까요? 서영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민주는 카페에 민서영은 도둑이 아닙니다. 란 글을 올리며 자신의 잘못도 고백했습니다. 서영이의 억울함을 방관했고 도둑으로 몰리게 행동했던 민주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원에 입원한 서영이는 민주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왜 민주를 용서할 수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쁠 수 있나요? 왜 그런가요? 의미를 찾는 질문, 악플. 서영이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할 말이 있으면 익명 뒤에 숨어서 공격하지 말고 당당히 앞에 나서서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그럼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악플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과 관계없이 상대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는 댓글입니다. 그로 인해서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한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악의적인 행태를 벌이는 사람들은 비대면 상태의 사이버 공간을 자신들의 놀이터라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자신들의 생각 없는 기분풀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어떠한 공간에서도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흑설공주가 첫 번째 올린 글에는 MSY의 아빠가 의사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남자의 물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을 근거로 들며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제시한 근거는 흑설공주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나요? 왜 그런가요? 첫 번째 흑설공주의 글에 달린 댓글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올린 글을 사실이라고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흑설공주의 첫 번째 주장을 본 아이들은 MSY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소문난 거짓말쟁이였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꾸미고 헛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꾸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흑설공주의 두 번째 글은 무엇을 주장했나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바보 왕자는 무엇을 주장했나요? 바보 왕자는 흑설공주의 정보는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임을 증명할 근거를 제시했나요? 카페에 올렸던 흑설공주와 서영이의 논박은 어떤 결론을 맺었나요? 충분한 근거를 갖춘 결론인가요? 서영이는 텔레비전이나 뉴스에 나오던 오빠 언니들처럼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서영이는 자신과 그 오빠 언니들이 어떤 점에서 같다고 생각했나요? 서영이는 죽고만 싶었던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나요? 서영이는 탄자니아로 떠나기 전에 반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게 할 말이 있으면 익명 뒤에 숨어서 공격하지 말고 당당히 앞에 나서서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그럼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서영이 말대로 앞에서 말했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가요? 어떤 글을 보고 댓글을 달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의미를 찾는 질문, 마녀사냥. 바보 왕자는 터무니없는 거짓 글과 악플로 민서영을 괴롭히는 일이야말로 어이없는 마녀사냥이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기독교를 절대화하여 이단자를 마녀로 판결하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집단이 한 개인을 상대로 죄를 씌우고 무차별 공격을 행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됩니다. 흑설공주가 서영이를 거짓말쟁이나 과대망상증 환자로 거짓 주장을 하고 그것을 본 아이들이 같이 흥분하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서영이는 악플로 인해 사라진 오빠 언니처럼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단이 주는 영향력은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원칙을 기준으로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때 집단이 저지르는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악플을 마녀 사냥으로 비유할 수 있나요? 왜 그런가요? 서영이가 비로소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글을 올리자 서영이를 두둔하는 선플과 악플이 올라왔습니다.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주장들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 근거는 신뢰할 만한 것인가요? 중세 유럽에서는 교회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녀를 화형에 처했습니다. 마녀 사냥에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서영이 반 아이들이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이라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마녀 사냥으로 부를 수 있는 경우는 악플 말고 어떤 것이 있을까요?